고고쇼 첫 번째 코너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에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의 내일장 흐름을 예상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좀 보합권에서 흐름을 보여준 하루였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오늘 장은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날 양일 동안 또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한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고 FOMC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공격적으로 시장 진입을 하는 그런 세력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수가 이렇게 등락폭이 작아진 가운데 안정감을 보이면서 개별 종목들의 큰 시세 흐름들이 나왔고 모두 말씀하셨지만은 마켓 관리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연관돼 있는 창투사 관련 종목들 나스닥에 우리 회사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나스닥에 직상장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쿠팡의 그런 영향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고 또 한편으로는 정시 테마주들도 오늘 움직이면서 신원종합개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20% 가까이 상승을 하고 또 진도 이런 종목들도 오르는 모습으로 봐서 시장은 당분간 박스권에 갇힌 형태에서 등락폭이 작아지면서 개별 종목들의 화려한 그런 시세들이 펼쳐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장은 불안감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동안에 소외됐던 종목들이 가치주나 경기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가운데 소외됐던 개별 종목들의 시세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 종목에서 이제 포커스를 잘 맞추면 지수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IT나 또는 전기차나 바이오나 또 5G나 이런 종목 섹터가 아니라 또 언택트나 이런 종목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 경기 호조에 의해서 오르는 예를 들어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또는 그 금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도 관심을 둔다면 좋은 그 투자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장은 굉장히 좋은 장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외됐던 개별주들의 상승을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하겠고 성장주보다 좀 경기 민감주들에 좀 주목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김동호 매니저 지난주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요. 네,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10종목 중 8종목의 흐름을 맞춰주신 건데요.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의 키워드 먼저 10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위는 전기차가 차지를 했고요. 그 뒤에 잇따라서 2차 전지 테마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히토류 테마가 3위에 위치를 했고요. 아까 매니저님도 언급하셨다시피 창투사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수주랠리 보여주고 있는 조선주가 오늘 5위에 랭크가 됐고요. 신규 상장 역시나 6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연일 계속해서 떠오르는 키워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탄소, 섬유, 수소, 연료 탱크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탄소, 섬유 7위 차지했고요. 외식업이 새롭게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백신 공급도 지속되고 있고 또 겨울이 지나가면서 집콕하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것이란 전망으로 외식업 관련주 오늘 주목받았고요. 반도체 파운드리 9위, 가상화폐가 10위를 차지하면서 오늘 인기 검색 키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과 종가 상황 한 번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기아차가 시총 상위 내에서 괄목할 만한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자사의 최초 전용 전기차를 오늘 공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혜를 입으면서 3.62% 상승했고요. 반면 SK이노베이션은 계속해서 소송이 제기가 되면서 5.77% 밀리면서 오늘 급락했습니다. 유니온은 23.15% 상승했고요. 대성창투가 오늘 상한가 안착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4%대 상승하면서 주목받았고요. 흥국 F&B가 13%대 상승하면서 또 마켓컬리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또 1분기 호실적 전망되면서 10% 넘게 급등했고요. CJ 프레시웨어는 오늘 6%대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AD칩스는 22%대 상승했고요. 비덴트는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0%대 급락 보여줬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1위를 차지한 기아차입니다.
자사의 최초 전용 전기차인 EV6의 디자인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주목받은 건데요. 내일장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뭐 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이 전기차 시장은 어쨌든 이제 모델이 많이 좀 출시가 되면서 전기차도 많이 팔리고 또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따라서 내연기관 차들에 대한 판매 점점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난번에 이제 그 아이오닉에 이어서 발표가 되는 EV 이쪽의 경우에도 기대를 좀 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 기아차만 지금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포드 자동차나 GM 또 유럽의 폭스바겐이나 뭐 이쪽의 경우에도 계속 그 새로운 전기차들을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치열하게 시장을 두고서 경쟁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과거에 전기차를 이제 뭐 만들었다 또는 출시한다는 얘기만으로도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두고 경쟁하는 그런 시기가 되고요.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올해 연말로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 제도가 이제 대폭 축소되면서 결국 그야말로 진검승부가 내년부터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이 시간은 아마 이제 올해 상반기 한 분기 정도 남지 않았나 싶고요. 하반기로 가면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경쟁을 앞둔 전기차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을 두고 설왕설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테슬라가 최근 들어 계속 마켓 쉐어가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결국 전기차 쪽 모멘텀에 지금까지 많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레드오션이라든가 또는 경쟁 격화에 따른 그런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되 기아차는 뭐 이제 막 나오는 거라서 아무튼 판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호재가 나오면 그래도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은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막 출시하는 모멘텀이 생긴 거기 때문에 기아차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짚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판결을 두고 분쟁이 격화되면서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내려갔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이 종목은 지금 악재에 노출이 돼 있는 거라서 네.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돼서 일단 문제가 되고 또 투자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커지기 때문에 당분간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관망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내일도 오늘 뭐 빠진 걸로 봐서는 121선이 지나는 정도 수준까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고요. 20만 원 정도까지 간다 이렇게 볼 때는 좀 뭐 추가적인 조정이 좀 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위에 그 트렌드 지표를 나타내는 오실레이터가 하락 전환을 해 있는 상태에서 단기 과매도가 됐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단기 과매도가 되면 우량주는 반등한다 이렇게 뷰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꺾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해도 약하고 또 상승하더라도 모멘텀 자체가 지금 그 분쟁 건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지금 노출된 악재를 조금 더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엔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네, 3위를 차지한 유니온입니다. 중국견제연대인 쿼드가 중국견제를 시사하면서 히토리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내일장도 강세일까요? 아니면 약세일까요? 네, 뭐 이 유니온은 어쨌든 쿼드 이후에 중국을 이제 배제하는 형태의 민주국가 연합이 되겠죠. 이쪽이 이제 소위 그 공급망 동맹을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기술이라든지 또는 자본이라든지 또는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교류를 확대하고 공급망을 확충하면서 또 중국 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망 진입을 이제 막으려는 그런 시도가 미국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뭐 지금 아직 처음에 불과하고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거라서 이것은 뭐 그냥 이번에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민주국가연합에서 만드는 그런 그 소위 공급망의 봉쇄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히토류는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의견 드리고 최근 들어서 이 중남미나 이런 쪽이나 호주 그리고 또 아프리카 이런 쪽에 중국이 대거 히토류나 뭐 이런 부분에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는데 어쨌든 그것 역시도 결국은 중남미 쪽에 많이 진출하는데 지난번에 그 포스코 사례 있었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사례처럼 아마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이나 또는 유럽이나 미국 그 기업들의 히토류를 포함한 원자재 수급과 관련된 생산, 개발 이런 부분들은 더 확산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히토류를 두고 있는 그런 그 분쟁은 계속 진행될 거라고 봐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토류 분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쭉 지속될 것이고 단발적으로 그치는 이슈는 아닐 거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바로 아래 위치한 대성창투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배틀그라운드로 이름을 알린 게임업체 크래프톤이 IPO를 앞두고 있어서 여기에 또 베팅을 한 오늘 대성창투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종목은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소위 한류 관련한 비즈니스라든지 네. 또는 첨단 비즈니스 중에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비즈니스들은 앞으로 점점 이제 미국 나스닥 시장 진출이 늘어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 성장 비즈니스들과 관련해서 이 한국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한국에서 그 가치 평가 좀 박하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 소위 등록할 이유가 없다 이런 관점이고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투자했던 바로 무슨 종목이죠. 크래프톤 이 종목의 상장과 함께 앞으로 창투 회사들은 소위 얘기해서 이 나스닥에 등록할 수 있는 종목들에 투자한 회사들은 이런 흐름은 뭐 앞으로도 연말까지도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보고 그런 관점에서 대성창투는 앞으로도 더 상승할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PO가 이루어지면서 또 회수 실적 기대감 등 앞으로의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창투사 전반적인 좀 섹터에 대한 흐름도 긍정적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저희가 이 새로운 기업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에 대한 그런 육성 전략을 펌에 있어서 사실 말로는 이제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네. 구체적으로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에 비하면은 사실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했고 특히나 우리나라 정책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그 시장의 사이즈라든지 성장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가 우리 국내 시장에 굉장히 박하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기왕이면 좀 후하게 쳐주는 데서 가서 IPO를 하는 게 너무 정상적인 그런 흐름이라 앞으로 이 창투사들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참 그렇게 크게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한 회사들이 많거든요.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재평가되는 그런 중요한 또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새 대성창투도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네, 9위를 차지한 AD칩스입니다. 삼성전자가 구글의 차세대 자율주행차의 핵심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으로 관련주가 오늘 동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유일 삼성 파운드리 사업 파트너인 AD칩스가 주목받았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은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 칩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주요 트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 있고요. 구글이 있는데 진도는 사실은
구글이 제일 많이 나간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하나 측면은 뭐냐면 이 과거에도 구글과 삼성전자는 그야말로 이제 구글은 소프트웨어 안드로이드를 만들고요. 삼성전자는 그 관련된 칩들을 계속 만들면서 전략적 협약을 계속 잘 해왔고요. 파트너로서의 영향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로 가더라도 자율주행용 칩을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또 그것이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관련 모멘텀은 뭐 사실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IT나 소위 얘기해서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본다고 했을 때 오히려 아직도 시세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뭐 칩을 개발한다든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잘하는 것이 하드웨어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D칩스 단기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AD칩스나 뭐 제조반도체 등등 인텔 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에 관련해서 또 삼성전자 호재로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AD칩스에도 인텔 호재도 남아있는 상황 같은데 네. 사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실적 개선도 가능할까요? 일단 그 저희가 자동차 칩 이런 것들을 만들면 제가 네. 이제 과거에 왜 삼성전자도 이미지 센서 이런 거 소니를 따라잡으면서 상당히 저도 많이 기대를 했는데 네. 이 비메모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칩이라든지 또 센서용 이런 칩이나 이런 것들이 단가가 너무 박해요. 싸다 보니까 흑자 전환이 어려운데 이제 드디어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가고 자동차에도 칩이나 이런 게 많이 쓰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가가치의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지금까지 그 업을 계속 유지했던 기업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들이 돌아갈 것이다. 꾸준히 한 우물만 팠던 기업들에게는 기술력도 많이 축적이 돼 있을 거고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산업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쪽도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업황이 좋아지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단가가 박해서 실적 성장으로 전환되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가격이 점차 올라가고 또 자율주행 섹터도 같이 업황 호조가 지속되면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 의견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네, SK이노베이션만 파란불을 켰고요. 나머지는 다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9가지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이 베스트일까요? 네, 오늘 베스트 종목은 CJ 프레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식업 관련한 것들도 이제 경기 호조 기대감으로 올라올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종목만 올라온 게 아니라 푸드라고 하는 뒤에 이름을 가진 회사들은 다 많이 올랐어요. 오늘 뭐 현대 푸드, 그다음에 또 뭐 신세계 푸드, 푸드나무 이렇게 하면서 푸드라는 이름 붙은 그 외식 업체들을 갔는데 이건 트렌드이거든요. 경기 회복에 네. 대한 트렌드고 또 하나는 이제 경기 회복이 가면서 이 종목들 경기 민감주에 속하니까 이런 종목들 그동안에 소외받았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된다면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또 하나는 차트를 보면 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네, 이 차트 잠깐 보고 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자리가 현대차나 뭐 이런 종목으로 따면 현대차 지난해 10월 자리 막 그런 자리예요. 현대차가 그 이후에 10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위 음식료라든지 또는 내수 관련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은 게 경기가 회복되고 외출도 못했다가 외출도 하게 되고 미국의 경우에는 5월 달에 뭐 대부분의 성인들에 대해서 접종을 한다라고 하니까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내수 경기 회복이나 이런 부분을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서 사실은 오늘 보시면 마켓 컬리와 관련해서 그런 나스닥의 상장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과 관련 종목들이 많이 가긴 했지만 네. 경기와 관련돼서도 음식료나 이런 종목들에 대한 기대도 계속 가져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목표치는 3만 원, 손절가는 22,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회복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으니 외식업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비춰주시면서 CJ 프레시웨어 오늘 첫 번째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이야기 무료 방송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잠시 후에 무료 방송 5시 무료 방송이 되고요. 오늘 뭐 상한가 20% 이상 오른 종목이 무려 4종목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연초부터 이 경기 관련 민감주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 말고 예를 들면 뭐 반도체나 또는 뭐 2차 전지나 바이오나 5G나 이런 종목이 아니라 내수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또는 개별 종목들 서비스 관련 종목들을 포트에 넣어놨더니 벌써 이제 150%나 오른 종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마켓컬리 관련 종목으로 올랐는데 이럴 정도로 시장의 주도주가 변하니까 그 변화 흐름에 맞춰서 지수 핑계 대지 말고 이제는 진짜 수익 낼 종목들 찾아갈 수 있는 전략 궁금하시다면 5시 무료 방송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 5시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